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9월과 10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마음치유학교에서도 영성 북클럽에서 함께 읽고 있는 책이죠. 네, 곧 우리도 겨울이 다가오겠죠. 벌써 바람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월든 겨울 호수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은요, 그 2년 동안 월든 호숫가의 통나무집에 들어가 살았던 소로우의 삶, 그 가운데서도 겨울 호수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나는 먼저 1피트 깊이의 눈을 치운 다음 다시 1피트 두께의 얼음을 깨서 발 아래 호수의 창문을 연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며 물고기들의 조용한 거실을 내려다 본다. 호수 속은 마치 불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것 같은 부드러운 광선이 사방에 퍼져 있으며 바닥에는 여름이나 마찬가지로 밝은 모래가 깔려 있다. 호박색의 저녁 노을이 질 때와 같은 영원한 물결 없는 고요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다. 그 고요는 이곳에 사는 거주자들의 침착하고 평온한 기질에도 상응하는 것이리라. 천국은 머리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 밑에도 있다. 만약 모든 호수의 수심이 얕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인가? 월든 호수가 깊고 맑게 만들어져서 하나의 상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고마울 뿐이다. 인간이 무한을 믿고 있는 한 바닥이 없는 호수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내가 호수에 관하여 관찰한 것은 인간의 심성에도 똑같이 통용된다고 하겠다. 그것은 평균의 법칙인 것이다. 두 개의 지름을 이용한 그러한 규칙은 우리를 태양계 안의 태양으로 인도하고 사람의 몸 안의 심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 사람의 매일매일의 모든 행동과 그의 삶의 물결을 뚫고 그의 작은 만과 내포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종횡으로 선을 그을 것이며 두 선이 만나는 곳에 그의 심성의 가장 높은 부분과 깊은 부분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그 겨울 호수의 풍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다가 저는 어릴 때 고운함 연못이 생각났어요. 제가 자란 고운함에는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 연못 속에 가야산이 그대로 비쳤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소로우는 월든의 그 호수 속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논일고 있는데 그곳을 조용한 물고기들의 거실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그렇죠. 호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정말 그 많은 자연 친구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연못 속에 잉어들이 많았거든요. 비단 잉어들이. 물고기들 굉장히 서로 뭐 언어를 주고받진 않잖아요. 인간의 언어는 다 끊어지고 침묵 속에 서로 계속 마주하고 있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 제가 먹이도 주고 그리고 가만히 거기 앉아 있으면 그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무언가를 건네죠. 언어 이전에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 침묵 속에 오가는 그 대화가 늘 제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출가 수행자가 되어 수행을 하는 그런 순간에도 참선을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대기 식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조용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상담을 하고 또 명상을 안내하고 경전을 강의하고 그런 많은 순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바닥이 없는 호수들은 우리 인간이 무한을 믿고 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고 소로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면에 이러한 바닥이 없는 호수들을 얼만큼 잘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바닥이 없는 호수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 무한함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음은 흥미로운 명상의 대상이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프레쇼스 옆의 얼음 창고에는 5년이나 된 얼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갓 잘라냈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찌하여 한 통의 물은 금세 물맛이 변하는데 일단 얼면 언제까지나 싱싱한 것일까? 흔히 하는 말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애정과 지성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한겨울에 얼음과 물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월든 호수에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산책을 하다가 만난 그 꽝꽝 얼어붙은 얼음을 보면서 소로우는 참 희한하다. 얼음은 갓 잘라냈을 때와 5년이나 되었을 때 얼음이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는 그 얼음 창고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깊은 산중에서 뜬 그 약수물은요, 사실 좀 놔둬도 물맛도 변하지 않고 이끼도 잘 끼지 않고 그래요. 근데 좀 이렇게 오염돼 있고 이러면은 물이 금방 변합니다. 근데 이게 꽝꽝 얼려놓으면 그대로 그 결정체 그대로 있죠. 이 차이점이 애정과 지성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정은 물맛이고 지성은 얼어붙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쓰는 마음이 정말 마음이요. 좀만 좁아질 때는 바늘 끝도 꽂을 데가 없고 넓어지면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다. 그런 선시가 있듯이 우리가 일으키는 이 감정의 세계, 이 애정이라고 여기선 표현했지만 소로우는 이 감정은 늘 이렇게 들끓죠. 그죠? 그리고 생각은 늘 왔다 갔다 변화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얼어붙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군더더기가 싹 빠진 결정체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 같아요. 소로우가. 이 결정체는 변화하는 이 감정이나 생각의 물결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흐르는 우리의 본질의 자리를 이렇게 또 지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우리가 맨날 일으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 꽝꽝 얼어붙은 이 월든 호수의 풍경이 봄이 되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또 한번 볼까요? 인간이란 것이 얼었다가 다시 녹고 있는 진흙의 덩어리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사람의 손가락 끝은 진흙의 방울이 응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얼었다가 녹고 있는 육신의 덩치에서 그 한계점까지 흘러나간 것이 바로 손가락과 발가락이다. 보다 온화한 환경 아래에서는 인간의 육체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흘러갈지 그 누가 알겠는가? 손은 열편과 연맥을 가진 종려나무 잎이 아닌가? 귀는 상상의 날개를 편다면 귓불 또는 방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 옆에 붙어있는 나무 이끼라고 할 수 있으리라. 입술은 동굴 같은 입의 위아래로 비어져 나와 처져 있는 모양이다. 코는 분명히 응결된 진흙의 방울이나 종유석이다. 턱은 좀 더 커다란 진흙의 방울이며 얼굴 전체에서 흘러내린 것이 만난 곳이다. 뺨은 이마에서 얼굴에 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광대뼈에 부딪혀 퍼진 것이다. 나뭇잎이나 풀잎의 둥그런 열편도 크든 작든 잠시 망설이고 있는 두툼한 방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열편들은 모두 잎의 손가락들이다. (17장) 소로우의 월든 17장 봄편을 듣고 오셨어요. 월든 호수도 이제 겨울에 그 꽝꽝 얼어붙었던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날 이렇게 사르륵 사르륵 녹아내린 것이죠. 그리고 숲도 이제 녹아내렸겠죠. 봄날 막 깨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아직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내년 봄을 미리 이렇게 추억하듯이 소환해서 추억을 했네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마치 저 숲에 녹고 있는 저 진흙덩어리, 그리고 저 종려나무 잎사귀,
그 방울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 앞에서는 꽝꽝 얼어붙어 있는 그 얼음의 결정체가 변치 않는 우리의 본질 결정체.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얘기하자면 그게 공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17장으로 넘어와서 봄날 이렇게 저 자연이 확 확장된 모습, 인간이 확장돼서 저 자연으로 가고 또 자연이 다시 인간으로 펼쳐지는 자연이 나이고 또 내가 자연의 모습에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확장되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연기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용수 스님 같은 그 중론을 쓰신 그런 옛 큰 스님께서는 공과 연기를 같은 동의어로 봤죠. 네, 그런 둘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을 나의 확장품은 어떻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산책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로우의 월든 이렇게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이렇게 마무리 그대길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함께